자, 북한 김정은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마지막 단계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플랜 Z, 플랜 G라고 하겠습니다. 자, 플랜 G를 언급했는데 먼저 플랜 G의 한 부분을 슬쩍 언급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They are closer now than they were 5 years ago. And I expect they will be closer in 5 months than they are today. That is, each test, successful or unsuccessful as defined in the West, continues to develop. 자, 플랜 Z를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완성이 됐다. 단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맥메스터가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 라면서 플랜 G, 알파벳 중에서 A부터 G까지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러시아의 하원 의원 모로조프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네. 북한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000km짜리 미사일을 쏘겠다. 네. 태평양상으로 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단 몇 개월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CIA 국장은 미국 국방부보다는 훨씬 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네. 재진입 기술도 다 가지고 있다 판단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남은 과정은 실제로 10,000km 이상을 쏘는 것, 고각 발사가 아니고 네. 정상 각도로 해서 10,000km에서 12,000km를 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 몇 개월 남았다. 또 맥마스터 장관도 보좌관도 시간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헌배수 차장님, 지금 이 폼페이오 CIA 국장의 말을 가벼이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달에 이 폼페이오 국장이 참수작전, 김정은의 참수작전을 직접 언급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달 그리고 이달 계속 미군, 한미연합군이 참수작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근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IA 폼페이오 국장의 말은 절대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7월에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 정권과 핵무기를 분리하는 네.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 주민들은 그가 떠날 수 있기를 아마 원할 것이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김정은을 뜻하겠죠. 네. 근데 지금 폼페이오 국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살통에 있는 모든 화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어느 시점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내리는 순간 이걸 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살통, 화살 같은 이런 비유법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꼬마 로켓맨 이런 또 비유법을 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어떤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네. 이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 분쟁에 개입하기로 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비유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는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에 군사적인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지금 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수위가 높고 비유법을 많이 쓴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저희가 뉴스탑 10 팀이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미시건함,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죠. 여기에 부착된 어떤 장비를 보여드리면서 미군의 참수작전 부대가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난 3월에 이 참수작전을 훈련을 했는데 이때 네이비실이 훈련할 때 꼭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부대가 있었어요. 바로 레인저 부대인데 이 레인저 부대가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와 있나요? 참수 부대가 움직이면 당연히 레인저도 같이 움직이는 걸로 지금 자료는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제75 레인저 연대라고 하는데 네. 말이 연대지 실제는 거의 사단급 규모예요. 네. 저 중에서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실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군요.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이제 군 관계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어제 미시간호에서
특수 소형 잠수정 네. 한 개 분대 정도가 타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겨우 한 2개 팀 정도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레인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참수작전 부대가 들어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참수작전을 할 때 네. 그 길을 터주고 그러니까 참수 부대가 직접 작전 수행하러 갈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터주고 시간을 터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시간을 하는- 끌어주고. 그게 레인저 부대가 그렇죠. 하는 그게 역할이군요. 레인저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블랙 호크 다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주인공이 레인저예요. 거기 보면 네. 델타 포스하고 레인저들이 같이 들어가서 델타 포스는 소말리아 반군 우두머리를 이제 잡으러 가고 레인저는 그것을 보호하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레인저가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자, 지금 참수 부대가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시간을 끌어주고 방패막이 해주고 제일 앞에서 말하자면 작업을 해주는 그런 부대, 레인저 부대가 지금 와서 같이 훈련한다. 구호도 이거군요. 레인저가 앞장선다. 제일 맞습니다. 앞에 서서 작전을 수행한다. 참전했던 작전들을 보니까 화려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한국전쟁에도 레인저가 왔었군요. 사막의 폭풍작전, 이라크 전쟁. 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에 모두 선봉에 섰던 레인저가 현재 지금 한반도에서 참수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참수 작전 훈련을 한다는 것이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그 미국이 정말로 공격해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을 때 네. 실제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제가 네네. 조금 이제 추가 하자면 아까 미 CIA 그 폼페오 국장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네. 현재 CIA에서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정권 자체를 네, 그렇죠. 무너뜨린다. 그렇죠. 정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예 자체를 정권을 없애는 게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공작을 통해서 네.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나 군 관계자를 포섭을 해서 네. 그들의 손으로 이제 김정은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쿠데타를 모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현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돈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런 김정은의 뭐 참수 작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례 없는 그런 그 물량 공세이자 미국의 물량 공세이고 좀 약간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계기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슨 얘기를 할까? 예컨대 네. 시진핑 주석이 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좀 묵인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오간다든지 이러면 이건 굉장히 큰 상황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를 얘기하니까 김정은인 여기에 대해서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원산에서 그 장사정포 쏘는 정도가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가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그걸 갖다 실행에 옮긴다면 네. 이것은 정말 어떤 미국이 북한을 그러면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네.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정권 붕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작전 핵미사일을 수행하는. 도저히 이제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한반도에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티어 1, 네, 티어 이제 2. 어느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작전하느냐 네. 등급으로 뭐 이렇게 편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그루라는 팀은 미 해군 네이비시 중에서도 대테러 부대. 우리 한국으로 지금 특전사의 대테러 부대인 707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대부그루는 네이비시의 대테러 부대. 델타 포스는 그린벨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잡든지 또는 김정은을 잡든지 하는 그 가장 마지막 단계는 티어 1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탑 오브 탑 그렇죠. 요원들이 모인 티어 1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탑 오브 더 탑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암살하고 체포하고 하는 작전을 할 때 문 밖에서 적군이 몰려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방어해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끌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티어 2입니다. 티어 2가 바로 레인저
그린베레, 그리고 이제 네이비실 이런 것들인데 네. 이 대북으로나 델타포스는 거의 소총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 티어 2는 박격포도 가지고 로켓포도 가지고 약간의 무장을 더 하죠. 네, 그러니까 티어 1 가장 핵심 요원들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바로 그 뒤에서 시간을 끌어주고. 시간을 끌어주는 부대가 티어 2로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인저가 들어있군요. 아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던. 그럼 그다음에 티어 3은 뭡니까? 티어 3은 3는 뭡니까? 뭐냐면 예. 지난번에 UFG 훈련을 할 때 우리 네. 탑10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제13학사단이라는 부대가 군산을 통해서 한국으로 여객기를 통해서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그랬었죠.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제13학사단. 그러면 좀 더 큰 규모의 작전을 할 때는 거의 뭐 북한군 경비병들이 뭐 수천 명 단위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티어 2로 하더라도 중과부적이 감당할 됐어요.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산악사단들이 들어가서 산에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북한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티어 3를 산악사단이 맡아야 되는데 네. 저 산악사단 거의 다 공중강습, 즉 수송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는 부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참수작전 티어 1이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군요. 이게 올해 다 들어와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있는 미군의 특수부대들 종류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들을 묶음으로 각각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가장 핵심 침투, 깊숙이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브그루와 델타포스, 이 티어 1을 지원해주는 레인저와 그린베레, 그리고 이 두 팀 갖고도 모자라는 경비병력들을 처리할 때 제10산악사단까지 동원돼서 움직인다. 알겠습니다.